제발 더딥 나 진짜 너 팬인데 네. 제발 이름 바꿔라. 너 검색하면 안 나온다. 네. 사실 마리오네트라는 네. 데뷔 싱글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 제가 그래요? 아, 지우셨군요. 최근에 삭제를 해서 그만의 감성이 있었긴 했는데 네. 뭔가 찾아 듣게 되진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부끄러웠습니다. 뭔가 하고 싶었던 것도 R&B였는데 네. 듣는 거는 거의 그래도 그 100% 중에 20%는 일렉트로닉이 있었어요. R&B가 한국에서 잘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 R&B는 이제 예를 들어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뭔가 발라드 같은 R&B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걸 하지 않는데 그냥 R&B만 하면 잘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음악을 듣다 보니까 네. 검은색만 보였는데 아, 네. 여러 가지 색깔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대중들은 일단은 네. 밝은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밝지 않다는 아닌데 네. 어두운 적은 없었는데 엄청 소심했죠. 내성적이고. 네. 사실 지금도 내성적이긴 한데 네네.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저는 원래. 일렉트로닉 하게 된 게 진짜 너무 좋아요, 요새. 아, 그래요? 성격도 뭔가 조금 더 외향적이 된 것 같고. 그래요. 원래 약간 저같이 좀 세게 생겼는데 네. SNS에서는 세게 행동하는데 네. 사실 만나면은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만의 전략이 하나 있었던 거는 이제 네. 트위터 하는 거. 그런 무대 경험이 별로 없는데 한국에서 공연이 지금 잡힌 게 일본이에요. 일본에서 날 불러준 한국 말고 지니어스 코리아 거기서 네. 사이트에서 제 바삐 노래가 음. 4위인가? 아, 네네네. 그랬을 거예요. 네. 그 검색하는 거에 4위 K-팝 부분에서 한국에서 조금 인지도 있으신 분들은 제가 닿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뭔가 작업하는 연락을 닿는다든지 네. 실제로 만난다든지 그런 게 너무 어려웠는데 해외 쪽에 예를 들면 막 스포티파이 리스너도 엄청 많은데 그냥 작업하자고 막 연락이 오고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생각보다 더. 그래서 지금 해외 아티스트들이랑 작업해놓은 게 작년부터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그분들도 제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저의 행보가. 제가 진짜 좀 케이팝이란 단어가 좀 어울리는 게 저는 나중에 뭐 R&B도 하고 싶고 드라마 OST 발라드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들 네네. 하시잖아요. 그런 네. 것도 해보고 싶고 다양한 장르를 진짜 많이 하고 싶어요. 음이온 라디오. 안녕하세요. 깊고 길게 더 가까이 음이온 라디오의 호스트를 맡은 하박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더 딥님과 함께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 딥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더 딥? 딥? 네, 딥님 이게 딥- 편할 것 같아요. 딥님이요? 네, 네네. 네. 왜냐하면 비틀즈도 더 비틀즈라고 안 하고 비틀즈라고 하잖아요. 근데 후는 더 후라고 하거든요. 한국에서 정관사를 음악가 이름 앞에 저는 딥님 다 이렇게 말해 주시더라고요. 딥님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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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딥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그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어디 보고 얘기하면 될까요? 네, 편하게 아무데나 보고 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렉트로닉 K-팝 만들고 있는 노래하고 있는 더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은 그 딥님이 곧 해외에서 네. 큰 인기를 얻으실 것 같아서 진짜요? 네, 더 커지기 전에 빨리 불러야겠다. 더 잘 되면 저희가 부르기 어려질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섭외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게 음이온 라디오가 카테고리가 그래도 좀 있거든요. 저희 확실하게 딱 분류해 놓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일단 암페어가 있고 음이온 라디오 콜라보레이션 암페어라고 해가지고 저희 그 일렉트로닉 음악가 분들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뭐 여성 싱어송라이터 부분이 따로 있고 그리고 신인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어요. 근데 딥님은 어디에 넣어야 될지 약간 애매한 게 진짜 애매하네요. 네, 암페어는 어쨌거나 프로듀싱을 직접 하시진 않잖아요. 그죠. 네. 여성 싱어송라이터 분들은 주로 포크나 이런 쪽 분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그죠. 약간 그렇고 신인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하죠. 2019년에 데뷔했단 그죠. 말이에요. 네. 내 마음만큼은 신인이기 때문에. 네. 중간에 2.0으로 바뀌면서 얼마 안 되긴 했지만 딥 2.0으로 바뀌어서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아무튼 네. 그래서 어디에 좀 넣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네. 아무튼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시피카님도 그랬지만 네. 시피카님도 진짜 오랫동안 SNS 네. 팔로우하다가 처음 단둘이 만나가지고 이야기해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네. 딥님 같은 경우도 저희가 SNS에서 팔로우는 되게 오랫동안 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실제로 뵌 거는 제가 섭외를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심리시스 테라피 공연장에서 맞아요. 우연히 우연히. 이렇게 뵈가지고 이렇게 네. 얼굴만 한번 보고 인사만 맞아요.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네. 두 번째로 보고 저희가 얘기는 처음 나눠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아이스 브레이킹을 네.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네. 어떻게 하다가 서로 이렇게 팔로우를 하게 됐죠? 사실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절대 기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옛날이고 네. 모르겠어요, 진짜. 기억나시나요, 혹시? 저는 딥님을 알게 된 게 네. 어떻게 알게 됐는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네. 그냥 뭐 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훑어가다 보니까 그냥 우주멍개님 덕분에 알게 된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냐면은 아. 저는 R&B 부르던 시절에 딥님을 네. 거의 기억이 나는 게 없거든요. 아. 네, 그때 2.0 제가 진짜 의미로 네. 딥 2.0이라 부르고 있는데 딥 2.0 이후에 딥님만 거의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때쯤이면은 뭔가 이렇게 우주멍개님하고도 같이 우주멍개님 곡에 피처링하고 맞아요. 이랬을 때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네, 그렇겠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팔로라고 마팔하셨겠죠 아마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 기억이 그래요? 안 나요. 네. 그렇군요. 사실 뭐 인스타그램 이런 뭐 관계가 워낙 또 많기는 하죠. 네. 아무튼 그래서 딥님 제가 좀 오늘 인터뷰를 하기 전에 네.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네. 찾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름이 검색을 하기가 롤링인더님 나오죠? 롤링이드 그리고 더 딥이라는 네. 그 미국의 사이키델릭 밴드 있는 거 아세요? 그건 모르고 드라마가 있어요. 미국에. 네네네. 드라마가 제목이 더딥이었는지 네. 아니면 그 유명한 주인공 이름이 더딥이었는지 뭐 둘 중에 음. 하나인데 뭐가 네네. 있어요. 네. 좀 밀리고 있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 아니 더 딥이란 이름으로 왜 이렇게 많은지 세상에 더딥이. 옛날에 저희 팀 중에도 그 포워드라는 팀이 있었거든요. 네. FWT 대문자로 이렇게 FWT였는데 그 네. 팀도 검색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네 그리고 저희 아티스트 중에 지금도 있는 퍼스트 에이드 이런 친구들도 사실 검색하면은 워낙 퍼스트 에이드 킷이라는 밴드가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단어니까 그래서 저도 어쨌거나 저희 아티스트들을 지금 모니터링하기에 찾아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아티스트의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그래서 제 어떤 해외 팬분이 한 분이 이제 진지하게 저한테 DM 오셔가지고 네, 제발 더딥 나 진짜 너 팬인데 네, 제발 이름 바꿔라. 너 검색하면 안 나온다. 네, 그래서 그분이 진심으로 이렇게 막 연락이 오셨는데 네. 고민하다가 안 바꿨습니다. 근데 더 딥이라는 이름은 언제 어떻게 짓게 되신 거예요? 저는 그냥 일단 뭔가 더를 쓰게 된 계기는 네. 약간 더카이엇 더 위켄드처럼 네네네. 뭔가 더가 붙는 게 그냥 멋있었어요, 되게. 그리고 뭔가 책 이름 얘기할 때도 뭔가 더 뭐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네. 그래서 뭔가 약간 뭔가 대명사가 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좋아서 더를 붙이게 됐고 네. 딥은 이제 제가 노래할 때 목소리가 조금 딥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좀 딥이란 단어를 쓰고 싶었고 그래서 네. 이렇게 네. 붙여가지고 더 딥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딥, 더가 멋있어가지고 더를 붙였으면서 저한테는 그냥 딥이라고 부르려고 했어요. 근데 더딥님 이렇게 하는 게 좀 네. 발음이 불편한가 봐요. 좀 더 딥, 예. 네, 그죠? 발음이 좀 더디게 되는데. 네, 더디게 돼가지고 네네. 조금 그렇군요. 뭐 네. 딥 이런 거 어때요? 제가 뭐 디비디비딥 이런 것도 많이 들어봤고 많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검색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네. 공식 사이트가 아직 없죠. 네, 네, 없죠. 그러니까 링크트리만 있고 공식 맞아요. 사이트 그래서 하나 뭔가 좀 만들어 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사실 제가 해외 뭐 사이트 이런 데서는 틈틈이 인터뷰를 했었는데 서면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그것도 이제 아직
이렇게 잘 안 나와요. 검색했을 음. 때. 더 딥을 검색했을 때 잘 안 나와요. 네. 게다가 최근에 하시는 음악이 또 하우스 음악인데 네, 네. 하우스 장르 중에 딥하우스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가끔 나오더라고요. 제 이름 검색하면. 그래서 하우스 음악을 하는 딥님을 검색해야겠다라고 하면은 딥하우스가 나오니까. 네. 네. 제가 빨리 롤링 인 더 딥보다 유명해져야 돼요. 어떡하나 할 수가 없어요. 네, 그쵸. 사실 뭐 이름이라는 거는 정말 유명해지면 그 사람이 깡패인 거니까. 그죠. 저만 해도 사실은 제가 하박국이라는 이름인데 혹시 이게 어, 어디 쓰는 음악 이름인지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성경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구약성서에 있는 선지자의 이름인데 네. 그분은 정말 오래 한 몇천 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더 이상 새로운 콘텐츠가 생산되지 않아요. 네. 반면 저는 제 하박국이라는 이름으로 네. 매일마다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래도 하박국을 검색하면은 그분이 나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히트한 콘텐츠 하박국서가 있어서 그 콘텐츠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뭐 인용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영기획 하박국으로 검색을 하면은 제가 정확히 나오는데 하박국으로 검색하면은 그분이 더 이상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히트 콘텐츠를 가진 네 그래서 약간 롤링 인 더 딥 같은 느낌이구나. 맞아요. 그래서 가수한테 히트곡이 중요한 것처럼 저도 그분을 뒤엎기 위해서는 뭔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거나 좋은 쪽으로 일으켜주세요. 네. 그래서 너무 네. 저도 그래서 좀 이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네. 그래도 저는 영문 표기는 그래도 다르게 그분은 KKUK를 쓰시는데 저는 HABAQQU를 써가지고 영어로 검색하면 확실하게 딱 구분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2019년 싱글 베이비 림미 언론 투나잇으로 데뷔를 했어요. 네. 네, 그 음악 시작을 어떻게 하게 되신 건지 약간 궁금해요. 사실 정정할 게 있는데 네, 사실 마리오네트라는 네. 데뷔 싱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요? 제가 지우셨군요. 최근에 삭제를 해서 네네네. 사실 데뷔는 그게 아니긴 한데 어쨌든 네, 그럼 몇 년도죠, 그러면은? 그것도 19년도예요. 근데 네네네. 별로 차이가 안 나긴 한데 어쨌든 네, 음악 하게 된 계기 여쭤보신 거죠. 네네. 원래는 제가 예술고등학교 나오고 네. 그 대학교도 디자인과로 이제 입학을 했었는데 네. 이제 원래 제 약간 마음속에 있던 꿈은 가수였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 이제 그 디자인 공부를 오랫동안 하다가 안 되겠다. 뭔가 해봐야 될 것 같다. 네네. 그래서 이제 휴학하고 상경을 했죠. 그래서 제 오. 대구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상경하다 보니까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없나요? 중에 어는 뭐냐면 네. 처음에 가수가 꿈이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몰랐어요. 가수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 막 그런 아이돌이 되고 약간 그런 쪽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그런 아이돌은 아닌데 뭔가 되게 감정적인 음악을 하고 싶다. 뭔가 진정성 있는 음악을 하고 싶다. 그러다가 사운드 클라우드를 알게 됐고 네. 이제 거기서 어떤 래퍼 친구랑 친해졌는데 이제 걔가 그냥 마이크 하나로 이제 음악을 만들 수 있대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나도 해봐야겠다 해서 그 대구에 막 진짜 20만 원짜리 엄청 싸구려 작업실 이렇게 잡아가지고 혼자 막 그냥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막 사가지고 혼자 만들다가 그렇게 됐어요. 네. 처음에는 그리고 R&B를 했었죠. 네. 네, 맞아요. 이야기 이름이 네. 근데 그게 약간 아티스트분들 보시면은 처음에는 그냥 무작정 하고 싶다가 다 강했던 것 같은 게 저희 음연 라디오의 오도만님 편 보면은 오도만님도 그냥 너무 랩 녹음을 하고 싶어가지고 무작정 그 학원에 들어가서 녹음을 하고 싶다고 그러다가 거기에 있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랑 친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음악을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처음에 실용음악 학원도 잠깐 다녔는데 보컬 배운다고. 네.
근데 거기서는 이제 막 음악을 뭐 만드는 방법이거나 뭔가 음악을 녹음하는 방법을 알려주지는 못해가지고 음, 그냥 약간의 어떻게 해야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지 정도를 좀 간단히만 배우고 나왔어요, 거기서는. 음. 음악가가 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뭐 누군가가 너무 멋져 보였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아, 음악을 듣고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원래는 디자인 이제 했었을 때 꽤나 그림 잘 그리는 편이었어요. 근데 음, 그때는 이제 주입식 그 입시 교육 때문에 저는 음, 뭔가를 따라 그리고 뭔가 창작적인 부분보다는 그냥 잘하는 쪽이었거든요. 그냥 잘 따라 그리고 뭔가 점수가 잘 나오는 그림. 그래서 뭔가 어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그 그림 쪽으로 예술을 하기에는 그만큼 열정도 없었고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하기에는 음악을 하는 게 그때 그림보다 더 뭔가 예술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그냥 음악 듣는 걸 너무 좋아하고 막 중3 때부터 막 재즈 팩트 막 듣고 음, 그냥 그게 제가 그림을 그렸을 때보다 더 그 음악을 듣는 게 더 행복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악을 해야겠다. 뭔가 진짜 내가 뭔가 따라 그리는 그런 그림을 하는 것보다 내가 만든 내 진짜 뭔가 창작물들을 만들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원래는 믹스테이프를 내셨던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인스타그램에 가장 첫 포스트가 그 아리 레녹스가 그 맞아요. 믹스테이프를 좋아해줬다는 그런 내용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 맞아요. 믹스테이프는 어떻게 만들게 되셨어요? 믹스테이프를 만들게 된 계기는 그 당시에 이제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약간 믹스테이프를 만드는 게 좀 유행이었거든요. 혹시 아세요? 네, 아세요? 네, 근데 제가 래퍼는 아니었는데 네. 뭔가 정식 발매하기는 아직 이르고 음, 믹스테이프란 걸 해보자. 사실 음, 남들이 하는 걸 따라 한 거긴 한데 네. 뭔가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그 딱 맞는 좀 포맷이라 해야 되나? 음. 그래서 믹스테이프를 이렇게 제가 만들어서 했죠. 이제 어, 거의 다 타입 비트로. 아, 타입 비트로? 네. 아, 그렇게 하셨군요. 그렇게 한번 해보고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싱글을 발매하게 되신 건가요? 하지만 첫 싱글은 삭제하시고 네. 아, 왜 삭제했어요, 근데? 너무 네, 그만의 감성이 있었긴 했는데 네. 뭔가 찾아 듣게 되진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부끄러웠습니다, 뭔가. 그때는 그럼 프로듀스를 어떤 분이 해주셨어요? 그때도 네. 제가 거의 한 20년도까지는 프로듀서가 없어가지고 아, 네네. 거의 다 타입 비트였어요. 아, 타입 비트였어요, 거의 예, 예, 다가? 예. 아, 그러면은 그 EP에 있는 수록곡들도 타입 비트인가요? 그 저희 그 2020년에 내신 EP. 아, 네, 하나 네. 빼고, 아, 한 세 곡은 타입 비트고 두 곡은 뭐 그냥 아, 받은 비트고 그랬을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앨범 크레딧을 보면은 프로듀서들을 찾아보는데, 예, 네, 예, 예. 네, 자료가 많지 맞아요, 않아가지고, 네, 맞아요. 어떻게 하신 건가 했어요. 네, 네. 그렇군요. 원래 그러면은, 원래 R&B 음악을 좋아하시고 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네, 네. 음, 뭔가 그런 얼터너티브 같은 R&B를 너무 좋아했었고, 네, 어, 제가 옛날에도 굿킵을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네. 근데 옛날 굿킵 사운드가 약간 그런 재즈하고 약간 음, 그런 R&B 톤이 좀 있었거든요, 옛날에. 음, 그래서 그걸 듣고 자라가지고 그런 R&B가 저한테 좀 잘 맞았었어요. 얼터너티브 음, R&B가. 네네.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좋아하던 아티스트가 어떤 아티스트가 있나요? 어, 국내 힙합이요? 뭐 국내 아니면 힙합이나 아무튼 좋아하던 아티스트들. 일단 뭐 당연히 이제 해외에서는 아리 레녹스 제일 좋아했고 음, 어 재즈 팩트도 진짜 많이 듣고 네. 더카이엇도 너무 좋아했고 음.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지금 하는 음악과 같은 음악은 안 들으셨던 건가요? 일렉트로닉 네, 사운드요? 하우스라든지 뭐, 네, 이게 신기한 게 네,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음악 만들었는데 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8년도인가 17년도에 네. 제가 인생 처음으로 누군가의 단독 콘서트를 간 게 세브달리자였어요. 서울에. 네네네네. 일렉트로닉. 네네. 그러니까 뭔가 좀 하는 음악은 R&B고 하고 음, 싶었던 것도 R&B였는데 네. 듣는 거는
거의 그래도 그 100% 중에 20%는 일렉트로닉이 있었어요. 예, 예, 그렇구나. 그때부터 그러면 하우스라든지 네, 그런 쪽 음악을 듣고 계셨던 거. 예. 예. 네. 뭔가 그 당시에도 세베달리자가 했던 음악이 약간 일렉트로닉 기반인데 음, 좀 보컬적인 게 많았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런 게 좀 뭔가 교집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아, 음악들이. 그렇군요. 중간에 지금도 아직 팀이 그 프로필에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저희 지니어스 거기 프로필에 아직까지 있던데요. 네, 그 모덴 세븐. 아, 와, 네네. 진짜 저한테 너무 추억이라 가지고. 아, 그러니까 더 이상 음반이 안 나오긴 했는데 맞아요. 그 분들이 뭔가 이렇게 다 바이오그래피랑 팬분들이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나 이렇게 넣어주셨나 아, 봐요. 예, 예, 네, 사실 그거는 뭐 7R&B 예, 예, 예. 스타일을 맞아요, 하셨는데, 맞아요, 네, 그거는 맞아요.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그 당시 이제 같이 음악한 이제 프로듀스 오빠가 이제 네. 크랙비트라는 프로듀스 오빠인데 이제 그 오빠는 공무원을 하면서 음악을 아, 했어요. 네네네. 근데 너무 음악 취향도 잘 맞고 그래서 우리 앨범 만들어보자 해서 그냥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오빠가 음악 발매는 안 한 지 엄청 오래됐어요. 공무원 음, 쪽에 집중하고 네네. 또 다른 뮤지컬 쪽 음악 만드는 거에 좀 바뀌어가지고 음, 그 팀은 이제 쑥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라졌죠. 아, 예, 그렇군요. 예, 예. 네. 어, 사실 그래서 이 당시의 음악들은 되게 다 R&B였고 그리고 네, 뭐 피처링 하신 분도 베이직 지금은 맞아요. 사라지신 네 맞아요. 베이직님이라든지 뭐 네, 디플로우님이라든지 네, 그것도 힙합 쪽 아티스트 분들이 피처링 참여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곡을 얼라이브 펑크에게도 네, 받은 게 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힙합 R&B씬과 뭔가 좀 음. 접점을 좀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아, 당시 맞아요. 활동을 또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뭐 그런 식으로 힙합 쪽 하는 분들하고 교류가 조금씩 있었고, 네. 어, 활동을 어떻게 했었을까? 그분들에게 피처링 받은 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직접 이렇게 뭐 DM을 보낸다거나 해가지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뭐 알게 돼가지고 하신 어, 거예요? 베이식님은 네. 그때 페니라고 프로듀서님 아세요? 네네,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알죠? 네. 네. 그분이 저랑 뭐 인스타로 좀 원래 알고 계셨던 분인데 음, 그분이 베이식님을 저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어, 이제 그 당시 제가 참여했던 앨범이 약간 뭔가 신인들을 피처링을 구하시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음, 거기 참여하게 됐고, 디플로우님은 제가 아마 DM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네. 기억이. 너무 오래전이에요. 그렇군요. 너무 많은 음악을 냈어요. 요새도 정신 없으시죠? 낼 게 많아가지고. 네. 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뭔가 힙합 R&B 음악을 계속 하셨고, 그래도 꽤 오랫동안 음반도 많이 발매하시고, 꽤 오랫동안 하셨어요. 네. 오래했죠, 이제. 2022년까지, 응. 2022년 그 덧? 네, 덧 맞죠? 아, 매듭. 네, 네, 나. 그 매듭까지는 그래도 계속 R&B를 하셨고, 맞아요. 그 이후에도 그 컴필레이션에도 R&B 컴필레이션에 참여를 했었고, 네, 셀바에서 네. 네, 네.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R&B 음악을 계속 하셨는데, 하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 네, 일단, 제가 지금 뭐 R&B를 아예 안 듣는 건 아닌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R&B 사운드가 사실, 여태까지 낸 음악 중에 정확히 표현한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제가 하고 음, 싶었던 R&B 사운드가. 네, 근데 제 생각에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사운드를 표현할 수 있는 프로듀서가 없었고, 음, 제가 만약에 그걸 표현하고 싶었다면 아마 진짜 뭔가 좀 해외 프로듀서를 좀 찾았어야 됐을 것 같은 느낌? 음, 그러니까 R&B 중에서도 되게 진한 그런 음악들을 그때도 좋아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어 R&B가 한국에서 잘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음, 그 R&B는 이제 예를 들어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뭔가 발라드 같은 R&B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걸 하지 않는데 그냥 R&B만 하면 잘 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음, 제가 좋아했던 R&B 장르들도
그 R&B 밑에 그 하위 장르라 해야 되나? 되게 좀 음, 사람들 대중적이지 않은 장르였단 말이죠. 그래서 어 제가 딱 하고 싶었던 사운드도 완전 100% 찾지도 못했고 음, 하면서 당연히 뭔가 많이 내는데 뭔가 어 활동하는 거에 비해 성과가 없다 보니까 이제 뭔가 그냥 그런 음악에 좀 지쳤었어요, 제가 만드는 게. 이제 흥미도 음, 별로 없어졌고. 네, 그러다가 근데 제가 원래 일렉트로닉을 좋아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예전에는 일렉트로닉을 왜 못했냐면 어 뭔가 지금은 이제 케이팝도 그렇고 일렉트로닉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당시에는 더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하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일렉트로닉을 지금 하는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음, 그 당시에 그냥 R&B를 더 좋아했기도 하고 저는 보컬적으로 조금 음,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다 보니까 R&B라는 장르가 저한테 그때 맞다 생각한 거죠. 음. 네. 실제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딥님 목소리가 굉장히 깊어서 네. 네. 저는 약간 좀 칼리우치스 같은 스타일의 곡 같은 어, 거 하시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너무 좋아서 저도. 어, 근데 네, 한국 R&B 씬이 사실은 되게 좀 이상한 씬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사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유명하신 분들도 많긴 한데 소비하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고 활동할 수 있는 곳들이 많지도 네, 않고 네. 약간 그런 씬이긴 하죠. 하지만 맞아요. 다들 너무 되게 잘하고, 맞아요, 맞아요. 네, 너무 잘하고, 그리고 해외에서는 K-R&B의 인기가 되게 높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정작 자국 내에서는 인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좀 한국은 그 발라드라는 네, 굉장히 네, 네. 큰 뭔가 그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죠. 네,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한국에서 R&B 활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좀 많이 좀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군요. 아무튼 그래서 네, 2022년까지 R&B를 하시다가 네. 네, 그 전향을 하시게 됩니다. 그죠. 네, 음악 전향한 갔어요. 이야기를 네. 듣기 전에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어폰 마이크로 녹음한 사운드 조각으로 만든 눈부시게 아름다운 앰비언트 사운드. 퍼스트에이드의 에포케. 지금 들어보세요. 네, 광고 듣고 오셨고요. 네, 오늘도 광고 주신 영기프티드 앤맥 레코즈의 하박국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원하시면은 얼마든지 광고를 넣으실 수 있으니까요. 네, 광고 하고 싶으신 분은 디퍼 롱거 클로저 @gmail.com으로 네, 언제라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 더 딥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더 딥님이 2022년 발표한 싱글 무아부터 스타일이 확 바뀌죠. 네. 그래서 그게 디스코그래피 그 커버를 보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맞아요. 그 전에 냈던 매듭 같은 네. 경우는 약간 좀 뭔가 되게 단정한 뭐 그런 교복 같은 옷을 입고 있고 머리가 이렇게 하트로 되어 있는 그런 맞아요. 스타일인데 갑자기 무아에서 그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친구가 갑자기 졸업을 하고 이제는 내 멋대로 하겠어 이러면서 약간 막 멋부리고 막 이렇게 한 Y2K 맞아요. 스타일로 멋부린 약간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너무 사실은 변화가 네. 엄청 되게 좀 큰 변화기는 해서 어. 네. 그러니까 음악도 그렇고 스타일도 그렇고 어떻게 좀 그런 변화를 생각하게 되셨는지. 일단 뭔가 저라는 사람이 좀 그런 취향적인 부분에서 좀 변화가 많은 것 같고 일단 음, 어 저는 사실 무아 냈을 때 완전 바뀌었다고 생각 못 했던 게 네. 사실 이제 멜로디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가 듣던 음악의 그런 R&B스러운 멜로디이기 때문에 음, 딱 엄청 바뀌었다고 생각 못 했어요, 저는 사실. 네. 그리고 원래 일렉트로닉 음악을 좀 좋아해서 음, 그것도 그렇고 뭔가 내가 이미 하던 R&B 장르는 좀 질렸고 얼터너티브는 좀 질렸고 근데 R&B를 엄청 완전 놓고는 쉽지 않은데 어떤 걸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게러지라는 장르를 알게 됐습니다. 네네. 근데
그 처음에 이제 제일 유명한 게 그 조자 스미스의 엄마마이 맞나? 그거 네. 트랙 때문에 알게 됐는데 네. 뭔가 R&B스럽기도 하고 일렉트로닉스럽기도 하고 좀 뭔가 교집합이 딱 있고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장르로 일단 변화를 좀 주자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아니, 음악 스타일은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외형적인 스타일이 갑자기 크게 바뀌었으니까. 근데 원래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셨어요? 원래는 네. 사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네. 완전 검은색 옷만 입는 그런 아, 느낌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냥 그런 음악을 듣다 보니까 네. 예를 들면 이제 검은색만 보였는데 아, 네. 여러 가지 색깔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네네. 그렇게 됐어요. 예, 예, 예. 그렇군요. 뭔가 음악의 그런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된다 해야 되나? 네, 사실 내였을 때 그때가 약간 좀 그런 Y2K 스타일이 유행하기도 예, 했었고, 예, 예. 그런 스타일과 그런 여성 솔로 아티스트 중에 그런 스타일로서 나오는 아티스트들이 좀 많이 좀 눈에 좀 띄고 예, 그랬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보시면서 좀 영향을 받으신 게 아닌가. 그것도 있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진짜로 저는 그래서 2.0이라고 부르는데, 네. 더딥 2.0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때 이후로 정말 많은 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진짜. 네. 정확히 어떤 게 바뀌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확히? 네. 이제 팬분들이 좀 네. 생겼고, 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어, 음악이 재밌었어요, 진짜, 그때부터.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때도, 그 전에도 재밌었는데, 네. 그거 내면서 이제 만든 음악들이, 진짜 재밌다. 약간 이런 느낌? 반응이 생기니까 아니면 그냥 음악이 재밌는 거예요? 둘 다인 것 같아요, 둘 다. 네. 네네. 뭔가, 그, 첫 싱글 냈을 때 그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음악을 이제 탐구하기 시작하고 뭔가 그 일렉트로닉이라는 장르를 좀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활동 스타일도 아무래도 네. 전에 R&B 할 때는 원래 하지 않았을 일들을 하시잖아요. 어떤 거죠? 예를 네. 들어 뭐 댄스 비디오 같은 거 올리고 틱톡 같은 것도 하시고 네. 사실 그러니까 핑크 팬서리스 막 이런 아티스트들 활동하는 이런 것들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네. 그런 것도 그러면 같이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시게 된 거예요? 그쵸. 근데 제가 뭐 일렉트로닉 안 했어도 네. 틱톡은 어쨌든 했을 것 같긴 한데 음, 그것도 이제 그런 뭔가 홍보 수단을 위해서 일단 시작한 게 첫 번째고 네. 그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한 것도 있고 음, 그렇습니다. 틱톡이 지금 미국에서 네. 퇴출될지 모른다는 아예요? 네, 이번에 진짜요? 바이든이 네, 이번에 그 회사를 뭐지 아무튼 정확히는 기억이 안 네. 나는데 아무튼 회사를 뭐 매각하거나 이러지 않을까. 네. 지금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서 미국 사람들의 정보를 빼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일부 주에서는 틱톡이 금지된 주도 있고요. 음, 인도에서는 틱톡이 금지되어 있고, 네, 저는 음원 삭제된 것만 알고 아, 있었어요. UMG 음원들 네. 삭제된 거, 예. 네. 그래서 지금 틱톡이 어쩌면은 지금이 약간 마지막 기회일지, 어디로 가야 되지? 뭐 또 생기겠죠, 네. 실제로 그런 대안들이 쇼츠나 뭐 릴스 같은 것들이 나오기도 했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때부터 좀 딥님이 네. 올리시는 저는 뭐 틱톡을 하지는 않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봤는데 인스타그램에도 뭔가 그때 딥님 사진이 되게 좀 많이 올라온다 음, 이분 사진이 되게 많이 올라온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스타일링한 사진 같은 거는 많이 음, 올라온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에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이미지로 내가 보이고 싶고 이걸 통해 가지고 좀 많은 그런 팬들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신 게 맞죠? 그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팬들이 많이 늘기도 했고. 맞습니다. 네. 네. 그냥 좀 느낀 게, 네. 그냥 대중들은 일단은 네. 밝은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면 뭐 색감이라든지, 네. 뭐 음악적인 뭔가 분위기도 밝은 걸 좋아하고, 음, 사람도 밝은 걸 좋아하고, 음,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뭔가 자연스럽게 팬들도 생기고 한 것 같아요. 그럼 원래 성격은 밝지 않은 성격.
스타일이신데. 아, 밝지 않다는 아닌데 네. 어두운 적은 없었는데 네. 엄청 소심했죠. 어. 내성적이고 네. 사실 지금도 내성적이긴 한데 네네.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저는 원래. 아. 네. 그래서 저는 일렉트로닉 하게 된 게 진짜 너무 좋아요, 요새. 아, 그래요? 성격도 뭔가 조금 더 좀 외향적이 된 것 같고 그냥 아. 재미도 있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초창기에 네. 올리시는 사진들을 보면서 제가 뭐 사람을 뭐 그냥 그것만 보고 이미지만 보고서 판단하는 거는 좀 약간 섣부르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냥 제 개인적인 인상을 얘기해 보자면은 네. 되게 소심한 성격이실 것 어, 같은데 그러니까 되게 뭔가 얼굴에서 풍기는 느낌이 뭔가 되게 외향적인 스타일은 성격은 아닐 것 같은데 아니죠, 네, 아니죠. 근데 또 스타일을 되게 과감하게 하시니까 아, 네,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원래 네, 약간 저같이 좀 세게 생겼는데 네, SNS에서는 세게 행동하는데 네, 사실 만나면은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 저같이. 그쵸, 네. 아무튼 그래서 처음에 약간 좀 그런 좀 뭔가 갯모해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재밌게 봤었고 응. 그리고 그렇게 스타일링을 하는 사진들을 되게 많이 올리시는 분을 저는 뭐 그런 분들 물론 계시긴 하지만 네. 계속 뭔가 꾸준히 뭔가 이걸 통해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는 분을 좀 잘 보지 못해 가지고 음, 그때부터 좀 재밌게 보기 시작했는데 음. 그러면서 네. 님한테 팬이 붙는 게 네. 느껴지기 저도 딱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아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전략을 짜가지고 하신 건가? 약간 그런 게 궁금했어요. 전략, 그런 쪽에서 전략은 딱히 없었고, 네, 제가 팬층을 만들고 싶었던 거에 저만의 전략이 하나 있었던 거는 이제 네. 트위터 하는 거. 아 트위터 하시죠? 네, 맞아요. 네, 트위터 하는 게 네. 제 전략 속에 하나였어요, 그건. 음, 네. 트위터를 하신 거는 해외 팬들을 만나고 싶어서 네, 하신 게 크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딥님의 활동을 보면은 일단은 팬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 또 그 팬들이 외국인 팬들이 네, 굉장히 많고 외국인 팬들 중에 또 케이팝 네, 팬들도 많이 있고 약간 맞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딥님의 그런 SNS 기록들을 제가 좀 봤는데 네. 이게 되게 어, 좀 되게 재밌어요. 일단은 멜론 아티스트 팔로우는 네. 205명입니다. 네. 아이고. 하지만 스포티파이 월 리스너가 네. 36,520이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 1.1만, 네, 유튜브도 52,300, 어, 네, 그리고 틱톡은 1,788, 그리고 트위터도 거의 만 팔로워에 가깝고, 네, 유튜브 5만이 아니고 아 5천이군요. 5천일 아, 제가 거예요. 네. 그거 하나 더 붙였네요. 네. 네, 아무튼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디스코드도 운영하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들어가 보진 맞아요. 않았는데 거기도 해외 팬들인 거죠, 네, 그러면. 맞아요. 그럼 대부분 다 그래서 트위터 다 영어로 하시고 맞아요. 인스타그램은 한국어도 올리긴 하지만 네, 영어도 같이 이렇게 올리시고 네, 네, 그래서 외국 해외 팬들을 대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맞아요. 네, 영어를 원래 잘 하시나요? 영어는 네. 진짜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 근데 음. 아예 못하진 않는데, 네. 막, 모르겠어요. 뭔가, 진짜 해야 될 상황에서만 잘하고, 네. 아직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음. 그냥, 그냥, 중간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아직. 디스코드 방도 그러면 해외 팬들이 있는 방인 거죠? 네, 디스코드도 네. 그냥 약간 뭔가 소소한 팬 소통 창구라 해야 되나? 음. 팬들끼리 있는? 네. 그리고 이제 디스코드 방을 만들게 된 계기가 네. 이제 뭔가 케이팝 음악을 하는데 인디펜던트로서 활동을 하는 게 이제 뭔가 해외에서는 흔하지 않은 그런 거였나 봐요. 그래서 음. 팬들이 이제 신기하게 저를 이렇게 막 어, 되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막 DM으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해보면 어떠냐? 음. 뭐 이런 뭔가 아티스트 지원해 주는 게 있다더라. 막 이렇게 어. 진짜 적극적으로 제가 네. 제가 진짜 뭐 잘 됐으면 하는지 네. 정말 저를 진심으로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 어떤 팬분이 이제 디스코드 방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음. 저보고 자기가 만들 테니까
딥님은 이제 더딥 너는 이제 그냥 들어와라.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떤 건지 잘 몰랐어요, 저는. 네. 근데 제가 그 세븐알리자 디스코드 방은 있었거든요. 근데 아, 이제 그 케이팝 팬들이 만드는 그런 건 딱히 뭔지 몰랐는데 어쨌든 잘 만들 테니까 그냥 넌 들어와. 이래가지고 이제 들어왔죠. 그랬더니 막 뭐 채널 이렇게 만들고 이제 뭐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링크 이제 만든 거는 이제 제가 트위터에 이제 공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들이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거기. 네. 그래서 어쨌든 네, 진짜 감사해요.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한테. 네. 네. 뭔가 인디펜던트의 뭔가 장점 그런 건 아, 그쵸. 그래서 굉장히 SNS를 활용을 되게 잘 하시면서 해외 팬들과 되게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가지고 사실은 국내 아티스트 중에 해외 쪽에 저는 요새 국내 아티스트 분들 만나면 무조건 해외로 나가야 된다고 말을 아, 하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내수 시장이 너무 작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한국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도 하고 진짜 사실이죠. 예. 네, 한국은 원래 대대로 수출로 먹고 살았던 나라기 때문에 음, 그리고 지금은 어쨌거나 케이팝 덕분에 딥님 팬도 케이팝 팬분들이 많은 것처럼 맞아요. 케이팝 덕분에 한국 음악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사실은 예. 지금 좀 적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 잘 안 하시는데 일단은 그런 좀 영어 실력에 대한 약간 그런 부담감 같은 것도 있고 음. 확실히 그리고 딥님 보면서 아 이런 스타일이 한국에서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안 좋아하고 외국 사람들이 더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팀님이 의도를 한 건 아닌데 굳이 내가 이제 해외를 공략해야겠다는 의도를 한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해외 팬이 붙게 된 거죠. 네, 좀 자연스럽고, 네, 근데 예상은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음, 하는 지금 장르 음악들이 네, 물론 이제 뉴진스가 UK 게러지나 이런 것들 많이 보여줬지만 네, 이제 시작인 거고 음, 많은 사람들이 아직 하진 않잖아요. 그쵸. 되게 아직 생소하단 말이죠. 음. 그래서 한국 팬들이 생기기는 어렵겠구나. 요 정도는 예상을 하긴 했죠. 그러면 한국에서 활동을 그 전에 뭐 R&B 하실 때나 네. 지금 음악 하실 때나 뭐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것들은 거의 안 하신 거죠? 제가 정말 놀랍게도 이제 제가 음악을 네, 시작한 지는 거의 이제 7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클럽 공연은 많이 해봤지만 그거 제외하고 음, 이제 뭔가 무대 있잖아요. 무대를 서는 그런 네네, 공연이 네, 진짜 한 세 번도 안 돼요. 아, 네, 진짜. 음, 그만큼 뭔가 설 무대도 없었고, 근데 이제 코로나 시기가 많이 겹쳤기 때문에, 그쵸, 그쵸, 예. 네, 근데 그거 제외하고서도 뭔가 이렇게 기회가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음, 지금 좀 웃긴 상황인 게, 네, 그런 무대 경험이 별로 없는데 한국에서 제가 이제 공연이 지금 잡힌 게 일본이에요. 8월 달에 일본 가신다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어? 일본에서 날 불러준 한국 말고 네, 그래서 뭔가 진짜 이게 뭔가 그런 게 보여요 이제 뭔가 음, 물론 한국에서 활동하고 싶죠 저는 진짜. 네네. 근데 아직 불러준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한국이 좀 사실 섬이죠. 물리적으로 되게 섬 같은 나라죠. 그죠. 삼면이 바다고 위는 북한이 있고, 그리고 한국은 어쨌거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어를 쓰는 네, 그죠. 나라이기도 하고, 사실은 섬과 같은 나라고 단일 민족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 거지. 사실은 전 세계에 있는 다른 국가 사람들은 워낙 내수 시장이 탄탄한 일본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국가 사람들은 다 활동을 할 때 굳이 뭔가 우리 지역에서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음. 유럽 같은 경우는 워낙 국경을 건너다니기가 쉬우니까 네. 당연히 독일에서 음악하면은 스위스도 가보는 거고 뭐 영국도 예, 가보는 예. 거고 뭐 핀란드도 가보는 거고 이렇게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땅덩어리가 워낙 넓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래는 해외에 있는 팀들은 그래서 한번 활동을 하고 뭔가 거기서 좀 파이가 커지면은 해외 투어를 다 도는데 국내 팀들은 아무튼 언어적인 문제 같은 것도 그렇고
그전에 뭐 SNS 같은 것도 없고 뭐 그랬으니까 네. 자기 음악을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알 수 있는 것도 없고 네.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안 나갔었지만 지금은 이제 SNS로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고 데이터도 얻을 수 있으니까 저희도 저희 음악들 보면은 진짜 온갖 지역에서 다 듣거든요. 네. 네, 그런 거 보면서 무조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그죠. 생각을 해요. 네. 그죠. 네. 뭐 어디든 불러준다면 음. 갈 생각입니다. 아티스트 스포티파이나 유튜브에서 네. 그러면 가장 많이 찾아듣는 국가가 어디예요? 미국 1등, 2등 영국이에요. 영미 쪽에서 네. 팬분들도 그쪽 팬분들이 많으시고 네. 네. 그 지니어스도 보면 기여한 사람들 리스트가 있잖아요. 기여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 다 케이팝 팬. 네. 어, 1등이신 분이 피프티 팬이시고 어, 네, 추 이런 포스트 같은 거 올리시고 네, 네.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어저께도 그 케이팝에 관련된 그런 북클럽을 진행했는데 해외는 저희는 그래도 케이팝 하면은 그런 아이돌 음악으로 한정지어 생각하는데 해외에서는 케이팝을 그보다 맞아요. 더 넓게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팀님도 사실은 케이팝 네. 아티스트가 되는 네, 거죠. 네, 저는 근데 좋아요, 너무. 네네. 너무 좋아요. 네. 유튜브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사실은 저희가 뭐 갑자기 뭔가 떡상의 순간 같은 게 찾아오고 그러거든요. 지님도 하시면서 아, 이게 반응이 확실하게 오고 있다라고 느꼈던 때가 혹시 있나요? 저는 이제 알고리즘을 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 네. 유튜브는. 네. 근데, 유튜브가 됐든 뭐 인스타그램이 됐든 아, 팬이 확 늘고 있다라고 느꼈을 때가 혹시 있나요? 그때, 그, 지니어스 코리아 거기서, 네. 그 사이트에서 제 바삐 노래가 음. 4위인가? 아, 네네네. 그랬을 거예요. 네. 그 검색하는 거에 4위, 케이팝 부분에서. 아, 네네. 그래서 그거는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실, 진짜. 음. 이걸 왜? 그래서 전 처음에 그거 진짜 가짜인 줄 알고. 네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시룸 EP 앨범 내고 또, 네. 그게 7위였나 4위였나 어쨌든 둘 중에 하나인데, 어, 그때도 순위에 올라가가지고, 네네. 오, 이렇게 음. 생각했죠. 저도 그래서 약간 바피가 네, 되게 좀 트리거가 된 것 같고 맞아요. 매시름의 입히니까 좀 네, 약간 탄탄하게 좀 그거를 좀 그거 받쳐줬다라고 좀 그렇게 보였거든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재밌는 게 네. 저는 어쨌거나 바깥에서 다른 아티스트 분들이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커리어를 쌓는 거를 보면은 아 저거 되게 전략적으로 되게 잘 짜가지고 뭔가 이렇게 탁탁탁탁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음, 막상 그분들과 얘기 나눠보면은 그냥 그때그때 대답하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약간 될 놈 될 안 될 안 같은 약간 네. 그리고 음악 스타일을 바꾸시면서 그래도 어쨌거나 프로듀서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그 전에 그 시아라는 이름을 쓰셨던 지아 씨 맞아요. 그분이 루드이신 네, 거죠? 네. 러드라 이거예요. 아 러드. 러드하고 뭐 네, 미스트, 네, 뭐 CRDL 네. 그리고 마스터링 대부분 하시는 그 웨이세님 이분 바이젠이라는 아, 있습니다. 바이젠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제가 네. 네 괜찮습니다. 바이젠 네, 네, 이분들하고 함께 작업을 하고 네, 있는데 네. 이분들하고 또 어떻게 작업하게 되는지 약간 궁금합니다. 일단 제 일렉트로닉을 하게 된 계기 중에 큰 인물이 있는데 이제 네. 프로듀서 미스트 오빠가 네네. 그런 쪽에서 많이 꼬셨어요, 사실. 음. 일렉트로닉 해라, 일렉트로닉 해라. 근데 제가 원래 좋아하기도 했는데 네. 그냥 시작이 두려웠던 거였거든요, 사실. 음. 근데 이제 그 미스트가 원래 일렉트로닉 음악을 하는 오빠인데 네네. 어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딱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냥 주변에 다 프로듀서가 일렉트로닉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R&B 할 때도 약간 조금 억지로 반 억지로 이제 일렉트로닉을 전공하는 오빠들인데 R&B 만들어 달라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사실은 제가 아.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일렉트로닉 할 아. 준비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좋아서 낸 트랙들이지만 네. 뭔가 100%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단 말이죠. 어. 그러고 그냥 일렉트로닉 하면 좋겠다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네. 근데 저도 마침 뭔가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고 일렉트로닉 원래 좋아했고 네. 그리고 그냥
지금 이미 일렉트로닉 프로듀서들이 많으니까 음. 그냥 앨범 뚝딱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큰 도전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 아, 그냥 하면 네네. 되는 건데. 네네. 그래서 이제 미스트 오빠가 많이 그런 얘기를 해줘가지고 음. 일렉트로닉 좀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 시작됐어요. 아, 그래서 러드님 같은 경우는 원래 R&B 음반에도 참여를 했었기 네, 때문에 네, 약간 여기도 참여하셨네 해가지고 약간 신기했었고, 바이자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미스트님 같은 경우는 또 솔로 작업하신 것도 네, 들어봤는데, 네, 네, 사실은 되게 한국에서 하우스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 네,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프로듀서요? 네, 프로듀서가. 음, 네, 프로듀서가 사실은 하우스 음악을 즐기는 사람은 많죠. 클럽 가가지고 즐기는 사람, 테크노 하우스 즐기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네. 프로듀서 분들이 이렇게 좀 많다고 느끼지는 좀 않는 것 같아요. 많다고,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 많지는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거나 그 음악들이 소비될 곳이 그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프로듀서들이 혼자서 활동하기 좀 애매할 때 그 괜찮은 좀 싱어가 음, 있으면은 본인들의 활동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꼬신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근데 문제는 한국에서 그냥 하우스 음악 프로듀스를 하시는 분들이 그 곡만 가지고도 활동을 하기가 되게 좀 작지만, 네. 하우스 음악을 하는 싱어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씬도 사실은 있어야 자기들이 또 필드에 네. 나가죠. 네. 그래서 뭐 클럽에서 공연을 그래도 무아 발표하고 클럽에서 공연하고 하긴 하셨었죠. 네네. 네. 케이샵 하고 뭐 네. 이래저래. 네. 그래서 근데 네, 아무튼 이게 퍼포밍을 뭔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확 펼칠 수 있는 뭔가 그런 환경에서 하기는 되게 또 어려우니까.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다 일렉트로닉. 어떻게 되게 그것도 되게 신기하네요. 네. 그렇게 다 모여 있는 것도. 그러게요. 원래 바이젠도 일렉트로닉 하는 사람이고 네. 그 러드도 네. 그 저는 R&B를 많이 만들었는데 사실 걔도 일렉트로닉을 그냥 원래 조금씩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뭔가 그 메시룸 EP에도 걔가 그 마지막 트랙도 만들어줬고 네. 어쨌든 뭔가 그냥 다 타이밍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다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일단 미스트는 자기 싱글 내는데 피처링 해달라고 그냥 음. 개인적으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아. 메일인가? 그러다가 이제 피처링 하고 그 오빠가 이제 EP 앨범 낸 게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네네. 그 퓨처리스틱 볼륨 1이라고 네, 있는데 들어봤어요. 네. 뭔가 진짜 한국에서 너무너무 듣기 힘든 사운드고 음. 그냥 이 사람 너무 잘한다 해서 그때부터 약간 좀 그냥 친해져야겠다 해서 음. 막 어, 제가 그때 게임을 엄청 좋아했어요. 스팀 게임을. 네. 요새도 가끔 하는데 아, 이제 네. 뭐 하셨나요? 뭐 뭐 다양한 게 있는데 네. 리멀드 뭐 아, 요새는 그 팜월드 팔월드. 파월드 네. 아, 그리고 그거랑 8월드 같이 하시고 찾는다고 인스타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네. 안 합니다. 요새 안 해요. 아, 네네. 어쨌든 그 게임하면서 엄청 친해졌고 그냥 음. 제가 전략적으로 네. 미스트랑 친해져야겠다 하면서 막 친해져가지고 네. 음악을 잘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바이제는 제 그 사클에 있던 그 첫 번째 믹스테이프를 듣고 연락이 음. 개인적으로 왔어요. 그냥 아, 너무 네네네. 작업하고 싶다. 네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그 바이제는 그때도 일렉트로닉을 했는데 네. 제가 일렉트로닉을 그때는 하지 않았으니까 그 음. 당시에는 작업을 많이 못했는데 네. 제 오래된 음악 동료죠 이제. 그러니까 마스터링도 대부분 다 발제님이 그죠 하셨네요. 그죠 그죠. 네. 음. 그렇군요. 그리고 또 같이 하신 분들 보면은 좀 독특한 분이 계시는 게, 네. 그 센시티브 캣은 골드부다님이 아, 프로듀싱하셨어요. 네 맞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하게 된 건지 궁금해요. 제가 그 UK 게러지 시작하게 된 계기가 네. 그 골드브다 오빠가 무슨 힙합 플레이어인가 어디 뭐 음악 소개해주는 그런 채널 나왔는데 아, 네. 거기서 이제 그 락카바이라는 로스트 걸의 노래를 추천을 했어요. 근데 그게 UK 게러지였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 듣고 안 그래도 이제 그냥 릴체리 골드브다를 좋아했는데 네. 그 노래로 이제 게러지 입문하게 되고 뭔가 내 음악을 그러면 이 사람이 이해를 하겠구나 어, 해서
DM을 보냈었어요. 네네. 이런 음악 하는 사람이다. 네.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뭔가 작업 얘기는 안 하다가 어쩌다가 이제 작업 얘기가 나와가지고 작업하고 싶다. 음. 근데 그때 딱 마침 뭔가 일렉트로닉 딱 하려고 했던 시점이었어. 이미 무화 같은 거 다 만들어져 아, 있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노래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아, 골드문화님 프로듀싱 정말 굉장히 폭이 넓으시잖아요. 스케일이 되게 넓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네. 저도 되게 좋아하는 프로듀서 네, 네, 예, 네. 셔가지고 네, 일체리 골드보다 되게 좋아하고 네. 그래서 되게 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김오키 곡의 아, 피처링으로 맞아요. 네, 저도 약간 좀 근데 오키님이 네. 예전부터 네. 딥님 인스타에다가 댓글을 다는 것들을 자주 봤었어요. 음악 좋다고 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네, 봤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작업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어, 이제, 어, 오키랑 이제 네. 저희끼리 친한 member들이 있는데, 아, 이제 네네. 가끔씩 이제 만나요. 근데 음. 그날도 그냥 한번 만났는데, 뭐, 이제 자기가 뭐, 3년 전에 쓴 하우스 비트가 있는데, 널 들려주고 싶다. 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뭐, 맥주 마시고 있었는데 같이 들려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언제 만들었냐 하면서, 근데 음. 원래 옛날부터 작업하자 했는데, 네. 뭔가 타이밍이 안 맞았거든요. 어. 그러다가, 이제 그 옆에 또 미스트가 있었어요, 그날 또. 아, 그래서 네네. 미스트가, 이제 오키가 미스트 너가 이제 편곡하고 이제 어. DB가 노래해라 네. 해가지고 어 이제 알겠어 하고 그 다음날 바로 가가지고 네. 작업하고 네. 미스터 편곡하고 믹마까지 하고 음. 그냥 너무 다다다닥 됐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옛날에 오키님이 또 개인 음반도 아이패드로 만든 그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음반을 그것도 그거예요. 그 비트도. 네, 그렇구나. 네. 네. 모든 음악이 거기 있어요. 그래요? 오키는. 네. 아, 네네. 그럴걸요? 그런 네. 거 같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좀 의외의. 아이패드 그 게러지 밴드로 네. 하나. 우주멍개님하고도 그러면은 우주멍개님이 먼저 연락을 주신 거예요? 어, 음악 이제 피처링으로 먼저 연락 오진 않았고, 네. 원래 음악적으로 좀 그냥 교류도 있었고, 뭔가 음. 밖에서도 몇 번 놀고 막 그러다가, 네. 같이 음악 해보면 좋겠다 음. 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제가 참여하게 됐죠. 평소에 그런 동료를 어떤 방식으로 구하고 찾고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지 아까 전에 그 게임으로 이렇게 리스트를 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근데 바이젠이랑도 엄청 친해지게 된 계기도 네. 바이젠이랑 했던 게임 거의 한 세네 가지가 넘어요. 네. 뭐 돈스타브도 있었고 네. 그 귀여운 아기자기한 막 뭐 농사하고 막 그런 거 있는데 스타드밸리. 네. 스타드밸리 네. 스타드밸리에서 거의 진짜 가족이었어요 거기 안에서 바이젠하고 네. 그래서 그 다른 멤버들도 몇 명 있었고 네. 최근에 패럴들도 바이젠이랑도 몇 번 하고 아, 그래서 훨씬 네. 많이 친해지게 된 것 같긴 해요. 그렇군요. 뭔가 네. 약간 디스코드 쓰시는 것도 물론 디스코드 여러 용도로 많이 쓰긴 하지만 게임 쪽에서 제일 많이 쓰니까 원래는 게임 때문에 깔았었죠 아, 디스코드. 제 취미예요. 그렇군요. 네. 네. 되게 좋네요. 그래도 이렇게 게임으로 단합한 게다가 또 일렉트로닉 음악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죠. 내 게임으로 하는 게 뭔가 만나서 농구를 하거나 뭐 탁구를 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컴퓨터 속에서 뭔가 하는 게 약간 그죠 그죠. 네. 컴퓨터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군요. 되게 재밌네요. 저는 게임을 좋아하긴 하는데 다 아시네요. 네, 저는 근데 멀티 게임을 안 해요. 저는 다 싱글 게임밖에 안 해가지고 와, 네, 저는 네. 반대로 전 멀티가 아니면 안 해요. 음, 저는 이제 게임을 좋아하지 잘하진 않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누군가 항상 이렇게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아, 음악처럼 네. 이렇게 누가 쩔을 해줘야지 제가 할 수 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항상 혼자 해본 적이 없어요 게임을. 아, 그래서 저는 스타크래프트도 안 해봤고 아, 그래서 롤 많이 그리고 약간 제가 맥을 쓰기 때문에
네. 한계가 있군요. 네, 그래서 롤도 맥용 클라이언트는 되게 좀 구리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롤은 사람들이 워낙 너무 많이 하니까 음, 코드를 알고 싶어가지고 좀 해보고 싶긴 했는데 아무튼 하지는 못했고 네, 저는 롤은 안 해봤네요. 네. 롤은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유튜브 어, 보면은 다 대부분 다 유튜브 하시는 분들 다 롤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약간 뭔가 영감을 주는 게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음, 그 리멀드라는 게임도 네, 되게 그냥 그 게임 자체가 일렉트로닉이에요. 완전. 음, 그냥 미래, 완전 미래에 관한 얘기. 네, 뭔가 그냥 완전 처음에 이제 그 림이 이제 사람이거든요. 네, 그 사람이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떨어져요. 음, 그거부터 이제 뭔가 그 싸움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것까지의 그 과정이 게임이에요. 그래서 어, 우주를 떠나다니는 약간 그런. 그것도 멀티예요, 근데? 원래는 네, 싱글을 위한 게임인데 이제 네. 멀티가 되긴 해요. 아, 그렇군요. 리멀드 저도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해보진 못해가지고 한번 그거는 네. 진짜 내가 그 한 달 동안 정말 할 게 없다 네. 할 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아, 너무 재밌어서 그래요? 네. 큰일 나요, 진짜.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으면은 게임을 하라.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가장 최근에 발표한 싱글 샤이걸 그 현지야 이분은 네, 원래 밀링 레이블에 있다가 지금은 나오신 거죠? 나왔습니다. 네, 네, 네. 음, 현지야님하고 같이 샤이걸을 발표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 또 이 작업은 또 어떻게 하게 되는지 약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는 동갑 내기 친구고요. 아, 그래요? 97년생. 아, 네네. 그래서 저랑 이제 친한 스타일리스트 친구 중에 소연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일하다가 알게 된 친구가 이제 현지예요. 네. 이제 저 현지가 제 노래 무아 듣고 너무 좋아해줘가지고 그렇게 음, 셋이 처음에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친해졌고 네. 그냥 현지랑 이제 곡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음, 근데 걔도 그 작년부터 일렉트로닉을 좀 듣더라고요. 좋아하더라고요. 네네네. 몇 개 조금씩 만든 곡도 걔가 들려줬고. 음, 그래서 그러면은 뭔가 너무 센 느낌은 너무 안 어울리니까 귀여운 느낌으로 한 곡 해보자 해서 음, 그냥 이제 미스트도 그때 같이 만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음, 미스트한테 비트 만들어봐 해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두 곡 정도 스케치를 했었는데 네. 이제 샤이걸만 어떻게 하니까 작업이 돼가지고 음, 그것도 거의 한 1년 됐어요. 그래요? 작업한 게. 네. 작업한 지 오래됐구나. 네. 원래 레이블이 있을 때 작업을 했었던 거겠네요. 작업은 네, 그때 했죠. 그렇구나. 네. 뭐, 근데 현지아님은 원래 교포시잖아요. 맞아요. 해외에 있다가 한국에 오셨고, 이제 딥님은 한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어마어마한 해외 팬을 얻고 이제 해외로 나가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좀 네. 해외에 나가서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 같은 것도 얘기해보고 하셨어요? 아, 아니요. 저희 근데 네. 둘이 겪는 비슷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음, 그냥 그런 비슷한 대안은 해보긴 했는데 아직 네. 글쎄요. 딱히 뭔가 해결점을 찾지 못한 느낌. 근데 아까 스타일리스트 얘기하셨는데, 네. 딥님은 본인의 스타일을 본인이 다 직접 하는 거 아니었어요? 어, 제가 몇 개는 제가 했는데 네. 한 작년부터는 거의 다 스타일리스트 친구들하고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되게 스타일링을 원래 좋아하시고 잘하시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음, 원래도 그런 미술, 디자인 이쪽을 맞아요, 공부를 맞아요. 했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제가 그래서 스타일링은 가끔 제가 하고, 네. 제 앨범 아트워크나, 뭐, 머천다이즈나, 음, 어, 또 뭐가 있을까? 뭔가, 간단한 영상 편집 같은 것도 이제 다 제가 하죠. 네. 음, 그게 진짜 그래도 디자인 공부했던 거에 뭔가 나름의 그 도움이 됐어요, 진짜. 인디펜던트로서 살 수 있는 그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진짜. 네. 근데 원래 미술 쪽에 계시던 분들이 음악 하면서, 어쨌거나 저희는 지금 보이는 음악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그 특성을 자신의 장점을 되게 잘 살려서 그걸 음악 하실 때도 되게 잘 좋게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맞아요. 저희 지난번에 인터뷰한 시피카님 같은 경우도 원래는 미술 공부하셨었고,
그렇구나.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똑같이 미술 공부했는데 자기 너무 가수가 되고 싶어서 네, 음, 음악을 하고 싶어가지고 음, 하게 됐다고 음.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뵀을 때 네. 뭐 인터뷰하면서 뭐 어떻게 되냐고 앨범 발매 일정을 물어보니까 계속 뭐가 아, 나온다고 나올 게 많다고 오, 말씀하셨어요. 네, 다음 달에도 네, 하나 나오고, 다음 달에는 이제 네, DJ 할디라고 네, UK 음악 디제잉 하시고 UK 음악 음, 만드시는 분인데, 네, 그분하고 이제 합작 싱글, 네네, 그리고 이제 피처링은 허니라는 영국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 네. 보컬 친구랑 같이 한 거 다음 달에 나오고, 그리고 곧 뭐 제 개인 음악도 나오고 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좀 알려지고 이러면서 해외 쪽에서 콜라보레이션 네. 제의가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죠. 네, 신기하게 네. 뭐 예를 들면은 어 한국에서 조금 인지도 있으신 분들은 제가 닿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뭔가 음, 작업하는 연락을 닿는다든지 네. 실제로 만난다든지 그런 게 너무 어려웠는데 그 해외 쪽에 예를 들면 막 스포티파이 리스너도 엄청 많은데 그냥 작업하자고 막 연락이 오고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생각보다 더. 음, 그래서 지금 해외 아티스트들이랑 작업해놓은 게 작년부터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어, 나오기만 하면 돼요, 아, 진짜. 그래요? 지금 거의 그냥 올해 나오는 것들은 다 작년에 작업한 거예요. 그렇군요. 네. 우리도 작업한 것들이 또 있고. 올해도 작업한 것들 있고 네. 그거는 한 가을쯤 나올 것 같아요. 어, 그게 약간 일렉트로닉 음악 씬이 그 프로듀서들의 실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보컬과 이렇게 가사, 작곡가, 보컬을 하는 분이 의외로 퍼포머가 의외로 좀 많은 편은 또 아니기도 하고 그 케이팝 같은 경우도 트랙 메이커는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비트 찍고 비트 만드시는 분들은 되게 많은데 탑라이너 그 작곡하시는 분들은 좀 그 케이팝에서 찾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게 왜냐하면은 한국 작곡가 분들은 원래는 저희는 그 한의 민족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멜로디에 약간 좀 그런 한이 살아 있잖아요. 아, 네. 뽕이 이렇게 예, 예, 살아 있는데, 예, 근데 케이팝 같은 경우는 이제는 한국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월드와이드를 팝 시장을 타겟으로 그죠. 하는데 그들에게 맞는 멜로디를 들려줘야 되는데 한국에는 탑라이너 중에 그런 탑라이너가 음, 많이 없어서 네. 그래서 딥님 같은 경우도 본인 작업하면서 멜로디 감각이나 이런 게 너무 좋으시니까 네. 케이팝 탑라이너 이런 거 같은 걸 하셔도 너무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미 좀 많이 썼어요. 아, 그래요? 케이팝도. 진짜요? 네. 아, 밝힐 수 있는 거는 지금 없는 거죠, 그러면? 아직 발탁된 건 없고, 네. 근데 올해 3월에는 네. 거의 케이팝만 만들고, 오. 뭐, 송캠프도 몇 번 다녀오기도 했고, 아, 다른 그렇군요. 음악 회사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탑라이너 굉장히 귀한 존재거든요. 케이팝 어, 씬에서. 네. 그렇구나. 네. 그렇군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인디 아티스트들도 케이팝 음악 작업하면서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 네. 얼마 전에 그 공연 보고 오신 이자벨라 러브스토리 같은 네, 경우도 네. 아, 르세라핌 곡 맞아요. 쓰고 막 네, 그랬잖아요. 네. 네. 일본 공연은 그러면은 언제 몇 군데에서 해요? 지금은 한 군데만 확정이고, 한 군데는 네. 지금 아직 미정이에요. 혹시 일본에서도 그러면 일을 봐주거나 이런 사람들 구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개인적으로 연락 왔어요, 아, 다. 네. 그래요? 그럼 해외 진출을 생각을 하고 계신 거긴 하죠. 그죠. 근데 저 네, 지금 완전 인디펜던트라서 네, 사실 저 혼자 계획한다고 이제 음, 실현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해외는 너무 크잖아요. 이제 막 한국에서 작게 공연 여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회사 생기는 게 좀 목표예요. 아, 네. 본인의 회사요? 아니면 회사에 들어가는 게? 회사에 들어가는 거? 어, 해외 활동하는 거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이전시를 잘 만나는 게 제일 아, 중요한 그죠. 것 같아요. 에이전시도 너무 좋고 네, 그냥 뭐든 간에 네, 일단은 뭔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 네. 더 그러니까 투자를 받으면 좀 더 다양하게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그게 살짝 아쉬워요, 요즘. 그 해외 진출을 노리는 그런 한국의 레이블 관계자 여러분, 네, 음.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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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 주시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해외 팬들 얘기를 사실 많이 하고 해외 활동, 그러니까 해외 팬들에게 리액션들 오는 거라든지 사실은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저희는 이 방송을 한국어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실 한국 팬분들이 볼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한국 팬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어때요? 숨어 계십니다. 다들 숨어서 저를 지켜보고 계세요. 아, 그러면 그 숨어 계시는 분들이 여기다 이렇게 조용히 와가지고 이렇게 네. 좋아요 한번 누르고 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아무튼 그래도 한국 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죠. 그분들한테 좀 전하고 싶은 말 같은 게 좀 있나요? 아, 있어요, 있어요. 네. 일단, 어, 아마 그분들도 제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저의 음, 행보가. 네네. 일단, 하는 음악들도 한국에서 막 대중적이지도 않고, 근데 그런 저를 이제 좋아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로. 근데 저는 근데 딥님 노래 너무 좋아해서 네. 네, 저는 가사 쓰시는 것도 되게 네. 재밌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고, 진짜요? 네. 저 진짜 그 말 너무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네. 가사 막, 네, 그 말을 이제 듣기가 어려운 게 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재밌는 가사는 한국어거든요. 제가 쓰는 한국 아, 가사. 네네네네. 그럼 이제 그 영어 이제 외국인 분들은 그거 모를 거 아니에요. 그쵸. 느끼지 못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사 되게 재밌단 말을 잘 듣는 편은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네네. 그런 말 들으면 되게 나의 그거를 나의 뭔가 목표? 목적을 좀 알아주셨다 해서 되게 기분이 아, 좋아요. 그 브랜뉴 하우스에 네, 있는 그런 가사들 있잖아요. 네. 뭐 새로운 용기, 아, 변화, 내 집 이런 가사, 새로운 내 네, 집, 내 집, 네, 내 새로운 집. 이런 가사들 보면서 되게 재밌게. 왜냐면 하우스가 그 하우스이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또 맞아요, 맞아요, 집이니까, 맞아요, 네, 그런 부분 맞아요. 보면서 재밌다고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저는 음악을 제가 예전에 한번 스토리에다가 네. 한번 네, 케이팝 모 그룹보다 하셨다고 아, 네. 네. 하기도 했는데 근데 사실은 한국에도 그 뉴진스 활동 덕분에 뭐 게러지라든지 이런 클럽 음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많이 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좀 마음을 열고 들어보시면은 되게 평소에 그냥 뭐 청소를 하면 듣는다든지 네, 되게 에,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고 그죠, 그죠, 그죠.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러면은 팬들은 제가 이걸 약간 좀 편가르기를 하는 질문이긴 한데 네. 여성 팬이 더 생겼으면 좋겠나요? 남성 팬이 더 생겼으면 좋겠나요? 어, 글쎄요. 근데 제가 지금 뭐 네. 여성 팬이 많은지 남성 팬이 많은지 잘 모르기도 하고 아, 그래? 아, 그 통계 따로 나오진 않나요? 나오는데 네. 뭐 어디는 어디가 많고 어디는 어디가 많고 아, 근데 네네. 보통 여성분들이 많은 것 같긴 해요. 약간 음, 제가 하는 음악을 걸리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네. 약간 뭔가 음, 여성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근데 저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 네. 남녀노소 그냥 모두가 좋아해 주시면 네. 저희 이제 2024년도가 이제 5월로 가고, 아마 이 방송이 아마 5월 정도에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 거의 이제 절반이 지난 거잖아요. 네. 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획 일단은 나올 음악들만 해도 하나 싱글 한 세네 개 네. 피처링 뭐 콜라보 싱글 뭐 제 개인 싱글 다 합해서 네. 싱글 드라마 거의 한 네다섯 개 있고 오. 그리고 제가 가을에 EP 앨범 또 내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아, 네네네. 그 EP는 거의 지금 녹음만 하면 돼요. 음, 근데 준비를 많이 해서 네. 좀 천천히 내고 싶어가지고 음, 전에 냈을 때는 제가 혼자 다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 믹싱도 이제 거의 제가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 네. 이거를 동시에 저는 동시에 다 해요. 음, 너무 힘들어서 작년에 이제 머천다이즈 같은 것도 이제 릴리즈 하는 게 좀 예상보다 늦어지고 이랬거든요. 음. 머천다이즈 제가 만들고 막 이러다 아, 보니까 네. 머천다이즈 엄청 많더라고요. 예, 예.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디자인 같은 것도 다 작업 다 끝내놓고 발매하고 싶어가지고 음, 계획적으로 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아, 딥님은 그러면은, 이제 더는 네.
전에 딥 1.0 네 네. R&B를 부르던 시절로 네.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 시절이 사실 막 저한테는 네. 뭔가 큰 게 있지가 않아가지고 네.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당연하게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음악은 그러면 R&B를 다시 할 생각이 없어요? 아, 네. 음, 기회 되면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약간 꼭 하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진짜 좀 케이팝이란 단어가 좀 어울리는 게 저는 나중에 뭐 R&B도 하고 싶고 막 그런 드라마 OST 발라드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들 네네. 하시잖아요. 그런 네. 것도 해보고 싶고 음. 그냥 다양한 장르를 진짜 많이 하고 싶어요. 나중에 음. 또. 네, 그래서 진짜 케이팝 맞는 것 같고 네네. 어 그렇습니다. 네.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 네. 해보고 싶다. 네, 네, 네. 어. 왜냐면 일렉트로닉도 네. 어 이제 시대가 변할수록 또 장르도 좀 많이 변하잖아요. 음. 트렌드도. 네. 그래서 막 제가 평생 일렉트로닉만 하겠다 이것도 뭔가 장담하기도 어렵고 음. 또 최근에는 또 피처링 이제 제안이 온 곡 중에는 뭐 후렴 빼고는 완전 R&B고 막 어. 후렴에는 약간 댄스 리듬 그런 네. 리듬인 곡도 피처링 하게 돼가지고 네. 약간 그 곡에서 약간 뭔가 옛날에 그 더딥 1 볼륨 1의 그 네. 느낌을 약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사실 요새 뭐 장르의 경계라는 게 굉장히 많이 좀 사라지고 있는 그죠, 추세이기도 그죠, 하니까. 그죠. 네. 그리고 뭐 하우스도 흑인 음악이고 네. R&B도 흑인 음악이고. 예, 그죠, 그죠, 네. 그죠. 좀 예, 그렇기도 하고. 그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올해 예, 일단은 음원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너무 예. 기쁘네요. 네. 들을 게 많아지는 거니까. 아, 진짜 사실 네. 뭔가 음악은 너무 다 준비가 돼 음. 있어가지고 진짜 그런 투자만 있다면 네. 저에게 더 이걸 다 잘 뽑아서 더 이렇게 아, 보여주고 싶은데 좀 아쉽네요, 진짜. 맞아요. 그 음악만 있다고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그죠, 비주얼도 그죠, 준비를 해야 되고 그죠, 뮤직비디오나 뭐 그죠, 그죠. 스타일이나 그렇죠. 이제 그런 시대니까. 예. 네. 그렇군요. 아무튼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고요. 네. 그래서 곡들이 많아지면은 지금 사실은 제가 딥 2.0으로 예. 활동을 하면서 딥 1.0 때 예. 곡을 또 공연장에서 부르기가 또 되게 좀 어색할 거 아니에요? 어, 그렇겠죠. 네. 근데 그럴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이제 네. 기회가 그래서 지금 곡들로 레퍼토리가 많이 쌓이면은 더 좀 많은 공연을 또 할 수가 있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죠. 네네. 제가 그 지금 만들고 있는 앨범은 저번에 낸 거보다 조금 더 BPM이 조금 더 빠르고 네네. 진짜 클럽에서 들을 만한 음악들이어가지고 네. 아마 그 EP 앨범 내면은 좀 공연적으로도 많이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딥님과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네. 혹시 저희 방송에 마지막으로 방송에 출연하신 네. 소감이 있다면은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감 네. 일단 요런 이제 미디어 출연에 너무 아, 고팠거든요. 진짜로. 네. 왜 이렇게 안 불러주시는지 저를. 저 말도 왜 엄청 못하진 않은데 어쨌든 그래서 음악도 준비에 많이 돼 있고 인터뷰도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먼저 연락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제가 말을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더딥 2.0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많이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끝날 때 돼서 궁금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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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있는데 혹시 그러면은 게임 예, 예, 좋아하시니까 예. 게임 스트리밍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아, 막 스트리머로서 방송하는 거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음악 하시는 분들도 네, 스트리밍도 같이 맞아요, 하시고 맞아요. 그런 분들이 좀 있잖아요. 네. 제가 사실 그래서 트위치 아이디 있었거든요. 네. 딱 한 번 해봤어요. 딱 한 번. 네네. 어떻게 이걸 하면 좋을까 했는데 네. 저의 그 게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그걸 한다면 이제 해외 네. 팬들이 많이 네. 보실 거 아니에요. 아, 네네. 그럼 영어로 해야 되는데 제가 아, 그 게임하면서 영어로 말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어가지고 아,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기회 되면 해보고 싶어요. 네. 네. 저는 그러니까 딥님 보면서 아 이게 뭔가 지금 시대의 음악가가 음, 커리어를 쌓는 방법이구나라고 생각을 아 했거든요. 진짜요? 네. 아 제가 사실 조금 조금 더 얘기해도 돼요? 아, 네네. 그 게임 얘기해서 생각난 건데 제가 이제 만약에 좀 뭔가 어 여러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다면 네. 내고 싶은 정규 앨범이 있거든요. 근데 음, 트랙이 뭐 트랙은 거의 한 뭐 세 개밖에 없어요. 아직 만든 거는. 네. 어 기회 되면 이제 앞으로 더 만들어서 작업하고 싶은 정규 앨범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제목이 리몰드예요. 아, 그 네네. 게임을 영감받아서 네. 만든 거고 오, 그거는 좀 사이버펑크적인 게 있어가지고 네. 어, 제가 생각하는 그림이 제가 혼자 절대 못 하거든요. 음, 뭔가 비주얼적인 거나. 네. 그래가지고 어, 어쨌든 그 앨범도 이제 게임에 영감 받아가지고 오, 주제만 생각한 거죠, 일단.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게임 팬분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한 번씩 그 음반을 음, 들을 응, 테고, 응. 네, 팬을 확장할 수 있는 되게 또 좋은 네, 기회인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네, 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나중에 정말 유명해지실 딜님과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함께 해봤습니다. 아, 저도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눠가지고, 저희 네, 처음 이렇게 실제로는 거의 처음 이렇게 얘기를 네. 나눠봤는데, 네, 아, 너무 재밌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오늘 뭔가 저에 대해서 얘기할 네,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네, 기회가 너무 좋게 돼가지고 너무 네, 감사해요, 아, 진짜. 네, 감사합니다.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이. 네, 저 마무리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음연 라디오는 유튜브, 스포티파이에서 비디오 팟캐스트로, 애플 팟캐스트에서 오디오 팟캐스트로 즐길 수 있습니다. 저희 뭐 협업을 원하시는 분, 뭐 출연이든 후원이든 광고든 원하시는 분은 디퍼 롱거 클로저 @gmail.com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 오늘은 네 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딥님 음악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음연 라디오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방송 들어주고 봐주신 분 모두 고맙습니다. 보다 깊고 더 길게 내게 가까이 보다 핀 꽃을 더 짙게 내게 말하지 이온 Other way to say it's revival 이온 The radio for life survival